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우리 지역의 소식을 살펴보는 주말 뉴스 시간입니다. 지난 15일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됐습니다. 음식점 등 업소의 운영 시간도 오후 10시까지 1시간 연장됐는데요. 직계가족은 5인 제한 없이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김진재 기자가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15일부터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기존 2.5단계에서 2단계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수도권 지역의 학원과 독서실, 대형마트는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됐습니다. 또 음식점과 카페, 실내 체육시설의 운영시간은 오후 10시까지로 기존보다 1시간 연장됐습니다. 12주간 문을 닫았던 유흥업소도 영업을 허용했습니다. 단 이 역시 영업시간은 오후 10시까지며 좌석 이동과 춤추기 금지 등 강화된 방역수칙이 적용됩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됩니다. 단 직계가족의 경우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완화가 서민 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한 조치임을 강조하며 시민들이 방역수칙을 적극적으로 준수해 줄 것을 독려했습니다. 만약 3차 유행이 다시 확산되는 경향이 나타나면 정부는 거리두기 단계를 다시 상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확산의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영업, 소상공인들께서 스스로 지키겠다고 약속한 방역수칙 실천이 매우 중요합니다. 달라진 사회적 거리두기는 오는 2월 28일까지 2주간 유지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유흥시설 영업을 재개했습니다. 방역 지침을 지켜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영업시간도 밤 10시까지로 제한했는데요. 현장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업종 특성상 밤에 영업을 하는데 간판불을 켜자마자 영업을 마쳐야 하냐는 겁니다. 전문가들 역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석 달 만에 문을 열었지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영업 재개 첫날이었던 지난 15일, 이 주점엔 손님이 단 한 명도 오지 않았습니다. 출입자 명부는 3개월 전 그대로입니다. 10시까지 영업을 하면은 손님이 와서 잠깐 앉아 있다가 나가는 경우예요. 그러면은 손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 타임이 안 되는 거죠. 정부의 이번 조치를 두고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럴 바엔 집합금지를 계속하고 손실금을 더 챙겨주는 게 낫다는 반응까지 나옵니다. 유흥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지금 거의 낮아빠지고 있어요. 제가 현실적으로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도와주십시오. 전문가들 역시 방역 조치 완화보단 선별적 지원을 강조합니다. 정부의 이번 조치가 업주들에게 경제적으로 큰 도움도 안 되면서 되레 감염 위험만 키웠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지금 아직 확산세가 많이 줄어든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게 폭발도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위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방역 차원에서는 부담이 가고, 이런 가운데 정부는 다음 달부터 집합금지와 영업 제한 조치를 최소화하는 등 새 거리두기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인천시가 적수와 수돗물 유충 사태를 겪으면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수돗물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이 깊었는데요. 인천시가 인천형 워터케어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실행합니다. 지난 17일 발대식을 열고 본격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가정집을 직접 방문해 수질 검사를 하는 서비스인데 인천시는 떨어진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을 첫 번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파란 옷을 입은 남성들이 가정집을 방문합니다. 수돗물을 틀어보고는 장비를 이용해 수질을 검사합니다.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네, 먹어도 아무 이상 없습니다. 이 정도면 먹어도 되는 거예요? 네. 전문가가 내놓은 검사 결과에 집주인은 안심합니다. 막연하게 괜찮다고 생각했던 거를 수치로 제가 눈으로 보고 기준에 적합하다는 걸 딱 눈으로 확인하니까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인천시가 인천형 워터케어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가정을 직접 방문해 수돗물의 수질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인천형 워터케어 서비스의 핵심. 수질 검사 전문가는 워터코디, 옥내 배관 전문가는 워터닥터라고 부릅니다. 적수와 수돗물 유충 사태를 겪은 인천시는 현재 수돗물 체계 개선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인천형 워터케어 서비스는 그 추진 사업 중에 하나.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인천시의 1차 목표입니다. 시민들의 신뢰를 꼭 안심시켜드리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실제 사용하시는 현장에 나가서
시민들께 이러이러 거라고 차분하게 설명드리고 믿을 수 있도록 안심시켜드리는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일이다. 워터케어를 희망하는 시민은 미추홀 콜센터로 신청하면 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길어진 코로나 여파에 기초의회 역시 자구책을 내고 있습니다. 김포시 의회는 비상시 의정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가 하면 민생을 살피기 위한 특별위원회도 구성했는데요. 올해 달라질 김포시 의회의 모습, 신명순 의장에게 들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포시의회 신명순 의장입니다. 반갑습니다. 희망과 기대감으로 2021년을 맞이해야 하나 올해도 코로나19의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어서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곧 있으면 백신 접종이 시작될 텐데요. 온 국민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의원님들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의정 활동에 있어서 많은 제약을 받기는 하지만 그래도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살피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정책 토론회를 이어갈 생각이고요. 또 더불어서 의원들의 연구 모임까지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저희가 코로나19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좀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활동들이 올해도 이어질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건데 시민들을 현장에서 만나고 또 민원을 해결하는 그런 일들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의원님들이 회의장에 출석을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서 저희가 출석도 가능하고 표결도 할 수 있도록 회의 규칙을 개정을 했습니다. 긴급한 상황에 의원님들의 의결권을 좀 존중하고 그리고 민생 입법이나 긴급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좀 지원책이 어떤 것이 있을까 좀 고민을 해보고 또 각계각층의 어려우신 분들을 만나서 어떻게 하면 선택적 그 지원을 좀 더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수도요금 감면이나 종량제 봉투처럼 보편적 지원책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많은 사람들한테 지원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할 것이고요. 그리고 다른 지역의 우수 사례들을 좀 분석해서 저희 지역에 맞게 어떤 지원책을 마련하는 그런 방법도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김포가 이제 한강 신도시가 조성되고 인구가 급격히 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에 따른 인프라는 좀 많이 부족하고요. 그리고 교통 문제에 있어서 도시철도나 국도 4~8호선 그리고 한강로가 지금 완전 포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안전에 대한 문제도 좀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라 장기적인 대안으로는 서울 지하철 5호선 그리고 인천 지하철 2호선 연장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더불어서 GTS D 노선도 또 유치가 된다 그러면 김포의 교통이 좀 많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기 위해서 좀 정치권에서 많이 노력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더불어서 대학병원이나 대학 그리고 공공기관 뭐 이런 앵커 시설이 좀 하루빨리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좀 많이 지쳐 있는 상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을 위해서 애써주신 그런 부분에 좀 감사드리고요. 그렇지만 민선 7기가 지금 1년여 정도 남았는데 시민들과 약속했던 이런 부분들이 좀 제대로 어떤 성과를 볼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난 임시회에 의회에 보고했던 것처럼 각 부서에서 계획하고 있는 여러 가지 추진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행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해 지방자치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인사권이 의회로 이관되는 등 견제 기능이 강화됐습니다. 하지만 예산 편성 등 여전히 지방의회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어 지방의회법 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경기도의회가 전국광역의회와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손을 잡았습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지난해 지방자치법 개정 법률안이 32년 만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의회 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지방의회 의장으로 바뀌고 정책 지원을 위한 보좌관도 둘 수 있게 됐습니다.
자치 분권 강화를 위한 의회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 그 국가의 구성원 모두가 주권을 가지고 있고 다만 그 주권을 행사하는 데 여러 장애들이 있기 때문에 대표, 대리인들을 뽑아서 대신하게 하되 일상적 권한 행사에 대해서 상시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작동하는 것이 바로 의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지방의회는 별도의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또 조직 구성과 인력 충원을 위한 권한도 행정안전부가 갖고 있습니다. 지방의회가 지방의회법 제정을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정책 전문 지원 인력이라든가 인사권 독립에 있어서 의회의 자율성과 조직권이 거의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추진하고 해야 될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이 같은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전국 광역의회 교섭단체와 손을 잡았습니다. 경기도를 비롯해 서울과 인천 등 전국 12개 광역의회 교섭단체는 첫 만남을 갖고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과 협의회 구성 등을 논의했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만으로는 올바른 자치 분권을 이룰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교섭단체가 정당 정치를 하려면 교섭단체의 역할도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번 저희 모임은 하나의 광역 기초가 하나가 되는 자리, 그것이 출범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모임을 성공적으로 마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3월이나 4월 정식 협의회를 출범하고 지방의회 제정에 본격적으로 나설 방침입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분권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 지방의회. 마침표가 될 지방의회법 제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일산대교는 27개의 한강다리 중 유일한 유료 도로입니다. 특히 통행료도 다른 민자도로보다 비싼 탓에 요금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경기도가 불공정한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최창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강을 가로질러 고양시와 김포시를 연결하는 1.84km 길이의 일산대교. 2008년 승용차 기준 1,000원이던 통행료는 두 차례 인상돼 소형 자동차의 경우 1,200원이 됐습니다. 1km당 652원으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나 인천국제공항도로 등 주요 민자도로 통행료에 비해 3배에서 5배가량 비싼 편입니다. 거리상으로는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저희가 한번 편도로 한번 건너가는데 1,200원씩 지금 내고 있어요. 그것이 10년 동안 지금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도가 일산대교 통행료 조정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현장 간담회에는 국회의원과 국민연금관리공단, 주식회사 일산대교, 기재부와 복지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습니다. 박상혁 국회의원은 시민들의 박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획기적인 방안을 고려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국가의 정책에 의해서 신도시가 만들어지고 시민들이 대부분 많이 이주해 와서 여기서 정착해서 삶을 이루고 있는데 그에 대한 기반 시설은 전혀 나몰라라 하고 있는 거죠. 주식회사 일산대교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관리공단 측은 수익성 증대 원칙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재구성 방안이 제시된다면 협력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경기도와 주식회사 일산대교 간의 실시 협약상 정해진 사업 수익률 내에서 수익을 저희가 회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도와 적극적으로 협의 그리고 협력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일산대교가 한강다리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낸다는 것은 너무 불평등하고 불공정하다며 대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서부 지역을 오면은 제일 많이 나온 얘기가 그 다리 통행료 안 되게 해달라. 우리 너무 억울하다. 똑같이 세금 내는데 왜 우리만 거기다 돈 내고 지나가야 되냐 이런 민원이 많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합리적으로 좀 해결해야 될 것 같고요. 지난해부터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를 고민해온 경기도는 이달부터 주식회사 일산대교와 통행료 조정을 위한 협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기주TV 최창순입니다. 물티슈는 한 번 쓰고 버리면 되기 때문에 편해서 많이 쓰실 텐데요. 종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원재료는 플라스틱입니다. 경기도가 물티슈 사용을 줄이자며 앞장서고 있는데요. 함께 조금씩 줄여보시는 건 어떨까요? 최지연 기자입니다. 대형마트 진열대에 물티슈가 빼곡하게 차 있습니다. 종류도 가지가지. 장을 보러 온 사람들은 한 번에 몇 개씩 장바구니에 담습니다.
필수품이 되다시피 했지. 아, 그래요? 예.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닐 맞아요. 거야. 네. 이거 거의 다 그럴 거야. 주로 어디 쓰신다고요? 바닥에도 그렇고 못 떨어지거나 그리고 보면 또 손도 우리 아들은 보면 뭐 이렇게 컸거든. 손 이걸로 딱. 집안 살림살이뿐 아니라 아이 키울 때 회사 등 생활 곳곳에서 무심코 쓰여지고 있습니다. 휴지로 알고 있었죠. 종이로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인터넷 보니까 뭐 미세 플라스틱이 포함이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전혀 그 성분에 대해서 사실 관심 없이 썼죠. 그런데 좀 줄여야죠. 엄마들 사이에선 국민 물티슈 상품이 나왔을 정도. 특히 아이 키우는 집은 이른바 필수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부 녹는 물티슈가 있지만 대다수의 일반 물티슈 원단은 플라스틱 계열인 폴리에스테린을 사용해 만들어집니다. 때문에 100년 넘게 썩지 않아 환경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일회용 컵이나 비닐봉투 등에 대한 정부 규제는 이미 시작된 상태. 하지만 물티슈는 예외입니다. 경기도가 물티슈 사용 줄이기 동참을 호소하고 나선 이유입니다. 플라스틱이 보통 분해되기까지 약 100년 정도가 걸리는데요. 물티슈 같은 경우는 한 번 사용하고 버려지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것이 대부분 플라스틱 계열로 많이 제조가 되고 있어서 플라스틱 폐기물의 관리 사각지대를 좀 해소하고 도민들의 자발적인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 정책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공공기관 물티슈 줄이기는 물론이고 사용 제한 일회용 목록에 물티슈를 추가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시민들의 동참이 가장 중요합니다. 무심코 썼던 물티슈를 줄이는 것. 일상에서 환경을 살리는 손쉬운 방법입니다. 경기지TV 최지연입니다. 인천도시공사가 계양 테크노밸리 사업의 빠른 추진을 위해 1,194억 원 규모의 원포인트 추경을 2월 중에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계양 테크노밸리에는 17,290세대 주택이 공급될 예정인데요. 지난해 12월 보상에 착수했으며 오는 7월 사전 청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인천도시공사는 토지 보상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어 추가 보상비를 편성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김포 구례동 문화의 거리 조성 사업이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입니다. 김포시는 구례 문화의 거리 조성 계획이 지난 2018년 공고 이후 진척이 없자 최근 민간 전문가 20명으로 TF팀을 꾸려 사업 계획 전반을 살피기로 했습니다. 김포 구례동 문화의 거리 조성 사업은 구례동 상업지구에서 호수공원에 이르는 1.4km 구간에 주제가 있는 볼거리와 지하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국민의힘 부천 4개 지역 당협위원장과 시의회 의원들이 부천 선관위를 상대로 보궐선거 미실시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지역 당협위원회를 비롯한 부천시 의원들은 17일 선관위가 마선거구에 대한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시민 참정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 의원이 일으킨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해 정치적으로 심판할 기회를 시민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부천 상동을 중심으로 하는 마선거구는 이동현 전 의원의 사직으로 공석이 된 가운데 부천 선관위는 지난 16일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경기도가 북동부 지역의 산하 공공기관을 추가로 이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김포시가 환영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접경지역 시장 군수협의회장을 지낸 정하영 김포시장은 17일 공식 성명을 통해 중첩 규제에 시달리고 있는 접경 지역의 새로운 활력이 될 것이라며 경기도의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경기 북부권과 접경 지역 지자체 주민들은 여러 규제로 씨름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처럼 균형 발전을 위한 경기도의 노력이 지속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계양 소방서가 최근 5년간 관내에서 발생한 화재를 분석한 결과 화재 건수는 650건, 재산 피해는 약 51억 7,70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기간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사망 6명을 포함해 모두 37명입니다. 헬로티비 경인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